안녕하십니까, 이공찬입니다. 요즘 저한테 문의가 한번 들어온 게 생각 질문이었죠.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조선시대에 유학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특히 부부 유별 이러면서 오늘날 남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차별, 그 다음에 이런 젠더 갈등, 그 원인이 아니냐고. 그 젊은 분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유학의 부부유별 이것에 의해서 남녀 간의 그 문제가 기인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럼 부부유별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부부유별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유별이라는 말은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요, 유학의 한 구절이에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오륜이라고 있습니다. 오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륜 그러면 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륜이라는 건 이 5가지 윤리, 이건데 윤자가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오륜은. 그래서 유학에서는 오륜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달도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달도. 쉽게 말해서 도에 이르게 되는, 도에 이른 5가지다. 그래서 오륜을 실천하게 되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륜은 유학의 윤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삼강오륜 하면서 자꾸 삼강하고 오륜을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삼강은 유학 어디에도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라 때 어용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용학자 중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동중서였는데, 동중서가 그때 당시에 왕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삼강이에요. 삼강.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말만 잠깐 드릴 수 있는 건, 삼강은 유학이 아니다.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아직도 유학의 기본 강령, 그래서 삼강오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삼강을 갖다 굉장히 높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책을 갖다가 베끼든지 일본에서 뭐 유학을 했다든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요 유학의 기본 강령을 삼강오륜이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읽은 책들도 보면은 유학의 기본 강령, 그래서 삼강오륜 이런 책들을 저도 기억이 나요. 봤던 기억이. 여러분이 삼강은 배제시키고 오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 삼강을 얘기하면, 군위신강, 그래서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부의부강, 남편은 부인의 별이가 되며,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녀의 별이가 된다. 이 별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임금, 남편, 부모를 위해서 밑에 사람들, 자, 임금의 신하, 남편의 부인,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왜곡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럼 이제 오륜 중에 이 부부유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하면, 첫 번째가 부자유치입니다. 부자유치. 부모와 자녀지간에는 친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신유의. 임금과 신하에는 도리가 있다. 도리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신유의는요, 임금과 신하에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계급은 수직적 계급이 아니라 수평적 계급이에요. 어디를 가도 군이 있고 신하의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탔다. 그러면 버스 운전사가 군이 되는 거고 승객들은 신이 되는 겁니다. 운전사는 운전사의 역할, 승객은 승객의 역할. 그게 군신유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부유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장유유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이에는 차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장유유서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의 모범을 젊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부모유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다. 부모는요, 뭐 친구 이런 것도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 중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게 부부유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부부유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 첫 번째 부자유치는 천륜 관계예요. 천륜.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 관계는 사람이 맺은 일륜 관계입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천륜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게 부모와 자녀지간의 관계지만, 그러면 우리가 친한 관계로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촌수거든요. 촌수. 그럼 촌수를 보면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웃긴 게 부모와 자녀지간은 또 1촌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부모와 부부간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별자가. 동등 개념에서 서로 이렇게 촌수를 매길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였다. 쉽게 말해서 이 물을 섞은 거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부부유별의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녀 차별의 문제가 된다고. 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부부유별의 정의는 뭐냐면, 자, 사람은 생리적으로 남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부기는 해도 남자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연에서 음양으로 나누듯이 사람도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의 성향이 강한 거를 남자로 보고 음의 성향을 강한 것을 여자로 보는데, 뭐 부부지간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서는 게 부부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요 음과 양이 서로 다른 것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도거든요. 부부관계에서 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단호 부부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도가 시작된다. 그만큼 부부에서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힘든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잘 알려면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남녀가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양의 성향을 대표하는 남자와 음의 성향을 대표하는 여자가 있다고 쳐요. 이건 이제 상징적이에요. 여자가 양이 될 수 있고 남자가 음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개체가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려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생리적으로. 남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 여자들이 오늘 차 한잔 마시러 갈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양의 성향이 강한 남자들은 차를 마시러 가자는 건 정말 차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료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말할 때 오늘 차 마시러 가자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같은 시각 다른 곳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또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는 게 부부유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힘쓰고 거친 일을 옛날에 남자들이 했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고 차별했던 게 아닙니다. 그 타고난 기질에 따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부유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부인과 내 남편은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요, 그 한국의 결혼 제도는요, 조금 서양하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노란 밀가루, 흰 밀가루 두 반죽이 결혼에 의해서 산다. 그러면 서양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혼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노란 밀가루와 흰 밀가루가 이렇게 접착제면 사는 게 결혼이에요. 요 결혼이 딱 접착제가 결혼이죠. 그러다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어 마찰이 있다 그러면 다시 뭡니까? 이혼을 하죠. 그러면 접착제를 떼어내면 흰 밀가루, 노란 밀가루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오늘날 우리가 참 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결혼을 보면
노란색 밀가루와 흰색 밀가루가 결혼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반죽을 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르스름해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이온한다? 반을 짜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르스름한 밀가루, 노르스름한 반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쿨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막 이혼하고도 다른 남자친구 생기면 이 셋이 막 만나고 이러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 참 쿨하다고. 그거는 그 사고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 부인,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1순위가 내 부인, 내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돈을 갖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면 돼요. 근데 일단 사잖아요. 그럼 이제 부부유별의 의미가 뭐냐. 다른 거랑 분별을 하잖아요. 이것이 최고인 줄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이 1순위가 된다. 이게 부부유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제가 이제 부부유별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에도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 부인, 내 남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게 바로 올바른 부부유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